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복지처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스포츠레저학과 전용관 교수입니다.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영상을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e on, guys! Get back to the baseline! It's too slow! Vamos, vamos! Faz a passagem! Vamos, rapaz! Go! Gotta move on now! Come on! You look like a poodle, not a Rottweiler. Venga, que pasa, ganador! Vamos! Sai dessa posição! Vamos! Stop! Not good enough. Your buddy should be on that line. Hello, can you hear me? Push it out, you lazy dick! Venga, venga, va! You're strong! You're fast! You're beautiful! Nothing can stop you. You're made of metal. Do it again. 10 more reps, let's go. Valeu, até mais. Vamos pra outra. Venga. Tired? Get back in the pool.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연세대학교에서는 장애 학생들이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먼저 기능적 제한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 한쪽이 절단되어진 사람보다는 두 다리 또는 3지, 4지가 절단되어졌다면 훨씬 더 중증 장애인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기능적 제한입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입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건물에 들어가고자 할 때 또는 2층, 3층으로 올라가고자 할 때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엎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전혀 본인의 장애를 느끼지 않고도 3층까지 또는 4층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애 정도가 또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태도입니다. 여기 태도에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장애를 바라보는 태도이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혹은 사회가 그 장애인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0년대까지 장애가 있는 분들은 공무원 시험 자체를 응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대학에서 장애인들을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학을 거부해 왔습니다. 자, 이렇듯 사회의 태도가 그 장애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의 학업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는 교사의 태도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높은 기대 수준을 유지할 때 우리 학생들은 더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한다는 이야기죠. 이와 관련되어져서 가장 유명한 연구 중에 하나는 로젠탈과 제이콥슨이 1960년도에 했던 연구입니다. 교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그룹의 학생을 무작위로 선발하여서 이 학생들은 하버드 대학에서 개발한 새로운 설문지에 의해서 볼 때 매우 뛰어난 잠재력,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라고 얘기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중재도 하지 않고 한 학기 후에 우리 학생들의 IQ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우리 이 테스트를 통해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교사한테 이야기한 학생들은 IQ가 유의하게 상승한 반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유의하게 상승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교사의 기대가 심지어는 IQ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장애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저 학생은 듣지 못하니까, 저 학생은 말을 잘 하지 못하니까,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걸 하지 못할 거야 하고 낮은 기대 수준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대한다면 우리 학생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연세대학교에서는 우리 장애 학생들을 바라보며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그리고 최대의 교육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장애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성별, 종교 또는 장애 유무의 차이 없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 학생들을 위한 법적 권리에 대해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남영두 교수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우리 교수, 강사님, 선생님들 보시면 수업 시간에 핸드아웃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일반 핸드아웃을 나눠주면 시각장애 학생은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게 하시려면 파일을 제공하면 됩니다. 그 파일을 가지고 시각장애 학생들은 점자로 변환하거나 또는 소리로 변환해서 핸드아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청각장애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듣기 평가를 하는 것은 그건 역시 부당합니다. 청각장애 학생들은 대체 평가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밖에 장애 학생들에게 일반 평가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부여하는 것은 혜택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균등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밖에 수업 시간 중에 여러 가지 장애 차별적 언어를 쓰는 것, 이런 것들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배려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 됩니다. 지금 현행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이런 법 위반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학교법인과 해당 교강사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책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인간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연세대학교는 또 그런 건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장애 학생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캠퍼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듯 장애 학생들은 원활한 수업을 위해 정당하게 편의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기가 시작하기 전 장애 학생들이 강의를 수강하게 된다면 장애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곳은 장애학생 지원센터입니다. 개강하기 전 우리 장애 학생들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 장애 학생들이 수강하게 될 수업에 관하여 수업 편의 지원 요청서를 메일로 장애학생 지원센터로 보내옵니다. 이를 기초로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는 강의를 진행하시는 교수님들께 수업 편의 지원 요청 공문 메일을 발송합니다. 공문을 받으신 교수님들께서는 반드시 공문을 확인하시고 장애학생과 개별 면담을 통하여 학생이 필요로 하는 편의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장애에 관한 전문적 정보가 요청될 시 장애학생 지원센터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강하기 전에 시각장애인들은 수강하게 될 과목의 교재 제작이 필요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강 전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는 시각장애 학생이 강의 수강에 필요한 교재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학생은 이렇게 제작된 교재를 한손해라는 음성 지원 기기를 통하여 수업을 준비합니다. 따라서 교수님들께서는 강의 계획서에 해당 강의 교재에 관한 정보를 명시해 주시고 명시된 교재로 강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교재가 변경될 경우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장애학생 지원센터나
수강 학생에게 직접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장애 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개강 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강의가 시작되면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다음 영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체, 청각, 시각장애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강의를 잘 듣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성준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 3면 등가의 법칙은 GDP 통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작성, 추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국 중앙은행이나 상무부, 통계청 같은 데서 GDP 통계를 만들 때 매우 유용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예를 들어 GDP 통계를 어느 한쪽의 측면에서만 포착을 하고 다른 것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 휠체어 학생 그거 지금 무슨 문제 있어요 지금? 문제 없으면 그냥 바로 수업 진행할게요. 자, 지난 시간 배운 것을 토대로 몇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미처 자료를 Y3에 못 올려서 유인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나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에 수식들 보이죠 여러분? 여기 폐쇄 경제라고 가정을 할 때 Y는 GDP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때 Y는 바로 생산 국민 소득입니다. 네. 아, 참. 고위 학생, 시각장애죠. 내가 깜빡했네. 오늘만 이해해요. C, I, G. 이게 다 지출입니다. 국민들이 소비로 지출되는 것이 기업 투자로 용도로 사용되는 건 I. 또 정부 공무원이나 정부 부처, 지방 간섭,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60만 군인들을 위해 사용하는 게 G. 이렇게 지출을 해가지고 없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지출국민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쇄 경제인 경우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있나요 여러분? 이거 뭐 강의 내내 질문도 없고 대답도 없고 여긴 다들 뭐 벙어리야 뭐 귀머거리야. 정말 질문 없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당황스러워 보이네요.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왜 두리번 가리셨나요? 제가 자리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교수님이 수업하시는 내용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학기 초에 저랑 제 도우미 학생이 앉으신 자리를 내용 화면이 보일 수 있도록 고려해서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의를 듣는데 많이 당황하시던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교수님께서 수업 자료를 미리 Y3에 올려주시지 않고 수업 시간에 나눠주셔서 저로서는 사실 수업을 듣고 그리고 옆에 도우미 학생이 설명해 주는 걸 동시에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수업 자료를 미리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저의 개인적인 상황, 그러니까 시각장애로 인한 상황들이 전체 학생들이 있는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이게 저랑 미리 사전에 얘기된 것들이 아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속기하시는데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네,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말 속도가 너무 빨라서 강의 속기하는 게 되게 쉽지 않고 거기다가 지시어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나중에 속기록을 정리할 때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청각장애 학생이 수강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말 속도를 의식적으로 조금이라도 느리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속기를 보면서 강의 듣는 게 어려워 보이던데 어떠한 점이 힘들었나요?
잘 보셨나요? 이는 우리 장애 학생들이 실제로 강의 중에 겪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을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 학생들을 위해 지정 좌석제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과 또는 청각장애인 학생들을 위해서는 강의 자료를 가능하시면 사전에 제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속기사 선생님들이나 대필 도우미를 위해서 이것저것이라는 말보다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말씀하시면 대필 도우미라든가 속기사가 받아 적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속도로 말씀을 그리고 강의를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들의 개인의 장애에 대한 언급 같은 것들은 참 고희 학생 시각장애죠. 내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애 차별적 발언은 반드시 삼가해 주셔야 합니다. 여긴 다들 뭐 벙어리야, 뭐 귀머거리야. 다음은 시험 및 평가 지원과 관련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 학생들이 평가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 학생의 특성에 따라 어떤 학생은 평가 시험이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는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자 파일을 제공을 받아야만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할 때 많은 교수님들이 시험지가 미리 노출되면 어떡하나, 다른 장소에서 시험을 봐야 하면 시험지가 누구한테 맡겨줘야 되는데 그것이 괜찮을까 염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는 감독관을 저희가 제공한다거나 또는 별도 장소를 섭외한다거나 이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기 2주 전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이메일로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은 반드시 메일을 확인하시고 저희한테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에 맞는 저희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내에서는 장애학생들의 학업 그리고 대학 생활을 지원하는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의 대필, 이동 지원, 생활 지원, 교재 제작 등 장애학생들의 학업과 대학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지원과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스포츠레저학과 전영광 교수였습니다. 조모임할 때 미리 말씀 안 들었는데도 도우미와 같은 과 학생들과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험 볼 때가 가장 감사드렸었는데요. 시험 연장하는 시간도 보고 별도 시험 공간에서 시험 볼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교수님들께서 시험 자료하고 그리고 수업 자료 같은 것들을 파일로 제공해 주신 것이 저한테는 수업을 공평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주희입니다. 지금까지 장애학생들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편히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학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학생과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